자, 여러분 교재 14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포켓 가공, 포켓은 이제 닫혀있는 또는 이제 열려있는 것도 해당이 되는데, 열린 포켓은 어차피 그 끝점을 가상으로 이어진 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닫혀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포켓 가공 실행에서 적용된 가끔 높이 이런 것들은 뭐 윤곽 가공에서 했듯이 뭐 비슷비슷하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일반 가공은 완벽하게 닫혀있는, 이렇게 닫혀있는 부분을 공구가 안에서 움직일 때, 이게 닫혀있는 부분을 공구가 이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가공 형태가 되겠고요. 면 가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제 면 가공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영역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영역이 있으면 이 영역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제거를 할 때 이 바깥 영역은 확장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면을 작업한다 그래서 면 가공 이렇게 하는 거죠. 안쪽에 있는 것은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밖의 영역을 확장 기능으로 넓힐 수 있다. 일반 가공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뭐 측면 가공 여유를 주거나 할 때는 여기도 여유가 적용이 되고 여기도 여유가 적용이 되는데, 면 가공은 안쪽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밖에만 따로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종료 위치하고 시작 위치를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 아일랜드 면 가공이라 되어 있는데 뭐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상 높이가 달랐을 때 하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가 섬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가공은 윤곽 가공에서 이제 코너 부위를 자공할 때 한 것처럼 같은 의미예요.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됐고, 열린 윤곽은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자, 여기다가 70에 70으로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70에 70으로. 자, 이게 사각형을 그렸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지웠다 치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열려있는 대상을 가지고 포켓 가공을 한다면 뭐라고 메시지가 떠요. 지금 상태에서 그냥 확인 누르잖아요. 이렇게 뜹니다. 포켓 가공, 일반 포켓 가공에서는 닫혀 있어야 되는데 너가 선택한 것은 열려 있다 라는 얘기예요. 열린 윤곽 또는 체인을 닫으시오. 체인을 닫아서 다시 선택하든지 아니면 열린 윤곽이라고 하는 조건을 선택하든지. 여기 조건에 보시면은 이게 표면, 아일랜드면, 재가공이 있고 열린이 있어요. 이걸 체크하면 그런 메시지가 안 떠요. 이걸 체크하고 그냥 확인하시게 되면 재생성하면 알아서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공구가 20파이자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공구가 여기를 작업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거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돌고 빠진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때 뭐 진입복귀를 준다든지 그 다음 간격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열려 있지만 닫혀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한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이 열려 있는 부위에서 진입을 한다는 거죠. 열려 있는 곳에서 진입을 해서 작업을 끝내놓고 빠져나온다. 즉 민날이 먹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포켓 가공은 이제 닫혀 있는 부분을 작업하기 때문에 진입을 할 때 뭐 헬리컬로 진입한다든지 또는 스타트를 뚫어놓고 진입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열린 그 부분에서 여기에서 이제 조건들이 좀 있는데, 절삭 형태, 열린 부위 중간점 위치에서 진입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체크하면 가운데 위치에서 시작을 하죠. 가운데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간 형태로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버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영역을 확장시키는 영역, 절삭 부위를 확장시키는 영역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에서 절삭 부위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여기까지만 절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확장이 됐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공구가 이만큼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100% 공구가 전체가 다 밖으로 뻗어나갔고 거기다가 25%를 더 나갔다. 그래서 125%로 돼 있어요. 만약에 조건을 0으로 줬을 때 이걸 0으로 줘보고 보는 거예요. 0으로 줬을 때 어떻게 경로가 생성되는지를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생성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선이 이렇게 있다 라고 치고 안에서 움직인 거야. 이게 일반적인 포켓 가공이거든요. 그런데 열린 포켓은 이렇게 열려있는 부위를 밖으로 뺄 수 있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영역을 만약에 120% 확장하겠다 그러면 이 영역이 120% 확장이 되는 거죠.
120으로 확장이 된다는 얘기는 120% 정도 확장을 했어요. 확장한다는 얘기는 공구가 이 밑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작이 지금 보시면 밑에서부터 시작하죠. 즉, 이 영역 밖에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밖에서. 즉, 민날이 먹지 않는다. 여기가 제거될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민날이 먹지 않고 Z축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각각의 툴마다 약간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가면서 경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을 분리생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냥 카피해가지고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깊이 가공도 거의 윤곽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경사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사 가공도 2D 윤곽에서의 경사하고 비슷해요. 여기를 표준으로 놓고 깊이 가공을 둘 때 우리가 2D 가공에서 윤곽 가공에서 경사 가공이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얘를 체크하는데 이때 이제 얘는 두 군데가 있죠. 이건 뭐냐면 아일랜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역이 있는데 그 안에 또 하나의 영역이 있을 때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경사를 어떻게 줄 건지, 그 다음에 여기 바깥의 경사를 어떻게 줄 건지 그런 내용이에요. 바깥의 경사는 이 부분이 해당이 되고 이제 안쪽에 있는 경사는 여기가 해당이 돼요. 따로따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줘도 되고 따로따로도 줄 수 있다. 그래서 안을 약간 경사지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안쪽은. 지금 갑자기 뭔 드릴이 나와?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황삭을 할 때 어떤 형태를 가지면서 작업을 할 건지 그 부분이 여기 보시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왕복 형태는 풀패스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을 평행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 해당이 되고요. 일정한 오버랩은 이런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을 일정하게 옵셋한 것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옵셋한 형태로 오버랩을 주면서 작업하는 거고, 평행 나선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가장 안전하게 미저삭된 부분이 남지 않는 것은 이거예요. 일정한 오버랩을 하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 모양을 바꿔가면서 하면 되는데 결과는 거의 비슷한데 어떠한 패턴으로 작업을 할 거냐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구를 진입할 때 헬릭스 형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얘를 만약에 이렇게 닫힌 형태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이걸로 잡을게요. 자, 이게 닫힌 형태를 작업을 할 때 공구가 그 20파인데 얘를 10으로 바꾸겠습니다. 너무 커서 바꾸고 지금 항사 깊이값을 마이너스 10, 20까지 하겠다.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공구가 밑으로 그냥 내려 꽂는 거예요. 내려 꽂아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구가 평행둔이 밑에 날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밑에도 이제 날이 있는 공구들이 있죠. 밑에가 날이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칩 배출이 좀 드릴처럼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부하가 받겠죠. 그래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원호를 그리면서 나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 나선을 그리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평면에서 봤을 때는 원형을 그리면서 들어가는 거죠. 평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평면에서 봤을 때는 원이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는 나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경사지게 들어가요. 경사지게. 이게 수평선에 대해서 경사지게. 이게 2도에서 한 3도 정도 됩니다. 2도에서 3도 정도 주는 이유는 일반적인 공구가 뭐 커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커터가 이렇게 팁이 박혀 있는 공구들이 있죠. 팁이 이렇게 박혀 있어서 여기 안쪽하고 이 날부 위하고 높이가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사지게 들어갈 수 있는 이 각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매뉴얼에 보면 공구 카탈로그에 보면 뭐 2도, 3도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서 돌면서 헬릭스 들어가면 이 부분이 닿지 않고 이 날이 닿으면서 제거할 수 있는 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에서 3도 정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진입을 할 때 보시면은 헬릭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헬릭스에서 이 각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도.
헬릭스 각도 어딨어? 이게는 높이고, 이거는 진입 각도. 네, 각도 하나 돼 있네요.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위에서 내려갈 때 이 각도를 가지면서 가는데, 이게 3도다. 3도를 경사를 줬다. 이 각도가 크면 클수록 거의 수직으로 내려가겠죠. 각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여기에서 이 간격이 촘촘하겠죠. 툴패스 이게 많다는 얘기죠. 나선이. 그 얘기고요. 여기 이제 헬릭스 반경은 위에서 봤을 때 원형을 이루는데 그 원형의 반경이에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 원의 반경, 이 원의 반경을 얼마로 할 건지. 근데 저는 보통 10에서 45%를 줍니다. 최대 45%, 그 다음 최소는 한 10% 정도 주면서 들어가겠다. 그 다음 여유값은 뭐 어느 정도 주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황삭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 정도 주면, 여유가 있으면 이 정도 주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 좁을 경우에는 뭐 0.2 뭐 이렇게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뭐 각도는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원호 이소 형태 출력하겠다. 이 얘기는 얘가 이렇게 헬릭스로 들어가는데 평면에서 봤을 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G02나 G03으로 출력할 건지 또는 아니면 점 데이터는 G01이죠. G01로 출력할 건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선택 위치에서 시작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돌아갈 수 없는 좁은 공간이었을 때는 그 윤곽 형태로 진입을 할 건지 아니면 다음 영역으로 그냥 패스 건너뛸 건지 그런 거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Z축 이게 헬리컬로 들어갈 때 이송 속도를 Z축 이송 속도로 할 건지 그냥 XY축 이송 속도로 할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 있고요. 돌아갈 때 방향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램프는 헬릭스는 원을 그리면서 내려가는데 램프는 직선 형태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것도 물론 이제 각도가 형성이 되겠죠. 각도가 있는데 이제 이 거리가 길어질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 갔다가 다시 오면서 제거량이 좀 많아지겠죠. 헬리컬은 좀 어느 정도 적은데, 근데 이 범위도 어느 정도 상황에 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형으로 돌기는 조금 뭐한 경우, 지금 우리가 장공 처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다랗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서 삥 돌기는 너무 좁다. 그러면 일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직선 형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종점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면서 빠져나오게. 그렇게 할 때 이 램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고속졸삭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거의 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차라리 이거 쓸 바에는 고속 기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기능을 쓰는 게 낫겠고. 이렇게 해서 포켓 가공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표면 가공은 이제 포켓에서의 표면 가공하고는 조금 다른 게, 포켓 가공에서 표면 가공은 형태가 좀 제한적이라고 보면 얘는 좀 다양하게 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능사 예제를 할 때 영역이 공구보다 영역이 작다, 공구가 이렇게 크다, 그러면 한 번에 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원패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표면 가공에서는. 그러니까 공구가 가공 부위보다 적었을 때 원패스로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외곽에서도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는 기능이 있어요. 점 데이터로. 그런 기능도 있고, 얘를 한번 보면, 가령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영역이 이렇게 안 생기고, 연속선으로, 경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영역이 다양할 수 있죠.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얘를 뭐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표면 가공을 체크하시고, 그냥 체인 선택하면, 얘가 알아서 이 부위를 개선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구가 여기서 제거를 한다는 얘기죠. 쭉 따라가면서. 표면 가공, 면을 치는 거예요. 물론 깊이 가공이 다 되고, 그리고 지금은 한 방향을 썼기 때문에 보면은 떴다 냈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렇게. 근데 이제 조건을 여기 보시면 왕복, 한 방향, 왕복, 원패스, 다이나믹 있어요. 원패스는 해당 사항 없으나 지금은 넓기 때문에 왕복을 체크하면 떴다 냈다는 게 없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처럼 떴다가 내리는 게 없죠. 그냥 왕복이니까 지그재그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다이나믹을 체크하면 이게 이제 원호 형태를 그리면서 작업하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데이터들이 점 데이터로 생산되다 보니까 좀 데이터가 많아요. 키로수도 많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작업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점 데이터가 많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점 보기 체크하면, 이게 다 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왜냐면 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원도 아니고 직선. 이게 직선 형태로 출력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원 형태로 출력이 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좀 많죠. 일반 가공 형태에 비해서. 그래서 표면 가공도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기타 가공에서는 서클밀. 이 서클밀은 이제 그 깊은 홈 자리 파기할 때, 좀 쓰죠. 우리가 드릴 작업하고 나서 그 볼트 머리가 들어가는 자리를 팔 때, 가령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뭐 20파이 정도 되게 이렇게 고정시켜서, 이게 이제 드릴 작업을 했다 치면 여기다가 원을 조그마한 거를 그려보면, 자, 드릴을 이만큼 뚫고 그리고 자리 파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죠. 볼트 머리가 들어가는 자리. 자, 기존에 한번 드릴로 뚫었기 때문에 제거해야 될 부위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제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드릴 홀보다 작은 공구를 가지고 가운데로 들어간 다음에 진입을 해서 한 바퀴 삥 돌고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윤곽으로도 가능해요. 이게 윤곽 가공을 해도 되는데 그거를 좀 쉽게 할 수 있게 된 기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하나만 해보면, 가공 경로에서 여기 보면은 원호 가공에 서클밀이라고 있어요. 얘를 체크하는데, 이 서클밀도 드릴 기능이다 보니까 도형 체인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포인트로 선택합니다. 포인트로 선택하는데 주의점은 뭐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됐을 때 선택하면 가운데 있는 원을 인식하는 거고요. 얘를 인식해야 되거든요. 외곽에 있는 원을 지금. 근데 여기를 찍으면 안 되죠, 포인트가. 이럴 때는 도형 요소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형 요소로 선택을 넣어서 얘를 선택하는 거지. 그러면 이 원의 크기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센터로 찍어버리면 얘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안쪽을 인식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 확인을 해보면, 공구는 10파이짜리로 쓰겠다라고 체크하고 그냥 확인해보면 경로가 이렇게 생성돼요. 한 바퀴 돌고 빠지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자리 파기할 때 사전에 드릴 홀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얘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운데로 들어가는 기능이 있겠죠, 옵션에. 그게 여기 조건에 보시면 정싹에서 이 부분에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진입 형태에서 여기 센터로 진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로 들어가서 R로 원호로 들어가서 한 바퀴 삥 돌고 다시 원호로 가운데로 복귀하겠다, 이 말이죠. 체크하고 재생성하면 가운데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가운데로 들어가서 얘가 원호 형태로 들어간 다음에 한 바퀴 삥 돌고 원호 형태로 빠져서 다시 센터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저걸 윤곽가공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진입점 선택하고 그 다음 직선, 진입복귀, 원호 다 선택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를 한번 클릭으로 할 수 있고, 또 포인트가 여러 개 있을 때 점만 여러 개를 추가하면 가능하겠죠. 이게 자립하게 할 때 써요. 나사밀이 있는데 나사밀도 거의 잘 안 쓰는 게, 윤곽가공에서 램프 기능을 쓰면 나사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쓰지 않습니다. 나사 가공 잘 쓸 일은 없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다음 나사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M30짜리 일반 나사, M30 피치 2짜리 나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30짜리 원을 그려서 30짜리 원을 그렸어요. 원을 그리고 소재 형상을 70, 7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70에 70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다라고 치고, 그 다음 재료 설정에서 전체 형상을 하시고, 두께값은 50 정도 줄까요? 그 다음 소재가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소재가 이렇게 됐는데 얘를 가지고 나사 볼트죠. 볼트를 만들어 보겠다. 그쵸.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에서 체인을 두 개를 잡고 우리가 공구를 그냥 18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면 가공, 표면 가공을 체크하시고 50% 여기는 6 정도 주고 황삭은 일정한 오버랩 내측에서 끄고 50% 진입 동작은 자동으로 부여, 정삭은 2.5라고 되어 있는데 뭐 0.5 정도 줄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진입 뽑기는 한 1 정도 주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정삭에 대한 진입 뽑기니까 깊이 가공은 2mm씩 하겠다. 체크하든지 0에서부터 마이너스 30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모의 가공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옆으로 가면서 그 간섭 받았죠. 이거는 이속 높이가 이 높이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30이잖아요. 30. 근데 이속 높이는 증분으로 25예요. 그러니까 5만큼이 간섭이 받는 거야. 그 부위가 여기 조건에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이 부분. 여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럴 때는 절대로 체크해서 가장 안전한 위의 높이를 찍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는 절대로 한 다음에 Z가 0이 최대니까 뭐 한 5 정도 주겠다. 이렇게 주게 되면 그리고 얘는 처음 들어갈 때 50만큼 처음과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해놓고 재생성을 했을 경우에는 정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속 높이가 이거거든요. 이속 높이가 그 가장 밑단까지 작업했을 때 밑단까지 작업했을 때 Z가 마이너스 30까지 가거든요. 30에서 증분으로 25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옆으로 가버려요. 근데 절대값으로 5를 줬거든요. 그럼 여기서 위에 5까지 올라갔다가 옆으로 가겠죠. 이 상태에서 모의 가공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포켓 가공에서 면 가공을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고자 할 때 외곽을 다 제거하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못따기를 해야 되겠죠. 못따기 윤곽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체인으로 잡고 공구는 NC 드릴 NC 드릴은 10자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2D 못따기 못따기 값은 2 진입뽑기 일단 끄고 연결 조건에서는 절대값 0에서 하겠다. 자, 전부 선택해서 확인해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화질을 높여서 다시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 나사를 내볼게요. 나사는 20까지만. 여기에서부터 Z-20까지. 자, 지금 여기까지 만드는 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자, 방금 작업을 했는데, 지금 공구가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공구를 좀 바꿀게요. 여기 얘를 1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1번으로 바꾸고, 조건은 지금 2500에 50, 뭐, 돼 있는 것 같은데, 1000에 100으로 할까요? 100으로 해볼까? 100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포켓이죠? 포켓이면 이걸로 하면 되겠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스포트들인데 얘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2번. 근데 여기도 2000에 100, 200 정도 줘보죠. 200. 여기도 200 줘보겠습니다. 자, 재생성. 자, 두 개를 선택해서 G코드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G코드를 출력을 했는데, 자, 아까 질문이 들어온 게 뭐였냐면, 대기 툴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온 것 같아요. 대기 툴.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기 툴은 꺼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이 나오고 나서 길이 보정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공구. 다음 공구 보시면 2번이 나오죠. 2번이 나오고 여기도 대기 툴이 없어요. 자, 그런데 2번 다음에 대기 툴이 이게 다음 공구죠. 다음 공구가 항상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설정해 보시면 수정 들어가서 컨트롤러에서 여기 공구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데 여기서 루틴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렇게 처음 공구 불려진 공구 루틴 사용하겠다. 뭐 이게 이제 대기 툴이에요. 대기 툴.
대기 툴, 다음 공구를 불러오는 거예요. 대기 툴. 그럼 얘를 체크하시면 대기 툴이 나옵니다. 체크했죠? 체크하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을 해볼게요. 얘를 지원을 출력을 하시면, 자, 아까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얘가 있는데 그 다음 공구가 뭔지 얘가 알아서 판단해서 내놓은 거죠. 1번. 그리고 1번 작업한 걸 가볼까요? 얘는 2번이 나와 있죠. 1번을 작업하고 그 다음에 2번이니까 2번이 대기툴 나온 거죠. 이렇게. 이게 대기툴이라는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 보니까 조각 기능을 여기다 만약에 작업을 했는데 여기다 내가 어떤 마크를 새기고 싶다. 가령 여기다가 제가 그리기에서 문자 기능을 이용해서 K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K. 여기다가 대문자로 K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확인해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윤곽광으로 돌리면 돼요. 별거 없죠. 근데 이제 이게 트루 타입으로 되었을 때, 이거를 트루 타입으로 해가지고 썼는데, 문자의 크기를 한 10 정도.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 K라는 마크를 이 가운데 그 상단에다가 새기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쓰는 것이 여기 조각가공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조각가공, 인그레이빙. 이게 조각가공인데요. 얘를 체크하시고 체인을 선택하고 확인한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2번이 스포 드릴인데 이 조각가공을 쓰려면은 NC 드릴 가지고는 안 돼요. 목록 공구에서 그 챔퍼밀로만 가능합니다. 챔퍼밀이, 이게 챔퍼밀이죠. 챔퍼밀을 선택하시고 10자리. 챔퍼밀 10자리를 가지고 이거네요.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속성 수정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공구거든요. 지름이 10인데 여기다가는 0.01, 100분의 1을 넣어야 돼요. 100분의 1. 아주 조금이라도 평평한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얘는. 일단 이걸 넣으시고 공구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 공구 번호도 이 NC들하고 똑같이 주세요. 2번으로. 왜 이렇게 똑같이 주냐면 얘와 얘는 지금 공구가 같은 공구예요. 근데 조각가공은 NC들을 놓는 경로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만드는 거예요. 이 공구를.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때 설정할 때 이건 절삭 깊이에요. 얼마까지 들어갈 건지. 내가 마이너스 1까지 들어가겠다. 넣고, 그 다음에 SY 스톡 투 리브. 여유값은 0으로 하겠다. 그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각 공구가 됩니다. 이게 문자가 새겨지는 거죠. 얘가 이게 약간 깊이 안으로 들어가요. 이 경로 확인을 해보면, 검증 끄고, 이 폭이 있으면 그 폭 안으로 이 포인트가 들어가요. 근데 이 범위 밖으로는 절삭 부위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영역 밖으로는 절삭 부위가 벗어나지 않아요. 이 안에서만 이 뾰족한 부분이 움직여요. 이게 이제 2D긴 2D지만 얘는 그 3D 형태처럼 움직여요. 움직이는 게.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여기에서의 Z값, 여기에서 Z값은 0이잖아요. 근데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이너스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영역 밖으로는 절삭 부위가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얘만 모의감 해보면 이렇게 새겨요. 그 부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까 조각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참고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들어가서 이제 나사 작업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맨 보따리까지 저쪽 나사 작업하면 되는데, 그 평면 보기에서 일단 이 K는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슬리니까 경로는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전부 선택해서 경로를 꺼보면 이렇게 되는데, 자, 가공 경로에서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원호 가공에 나사 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램프로 해도 돼요. 우리 램프 배웠잖아요. 램프로. 근데 우리가 나사 공구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내경 나사 바이트를 보통 쓰잖아요. 하나짜리.
이 나사가 이렇게 이 이빨이 하나가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선반 4개형 나사 바이트. 그래서 이 팁이 하나가 박힌 걸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또는 이 나사가 이게 이빨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있죠. 이렇게. 보통 피치가 2짜리면 한 14산 정도? 이게 튀어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팁이, 인서트 팁으로 이렇게 박아서 쓰는 공구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산수가 14산이니까 한 바퀴 돌면은 14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양산 쪽에서 이거 써야 되겠지만, 이게 많이 쓸 일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거를 하나짜리를 쓰죠. 하나짜리. 이 팁이 이건 없고 하나만 박혀 있는 거. 하나만 박혀 있으면 얘는 피치를 다양하게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개짜리는 피치가 정해져 있어. 이게 피치가 2다 그러면 피치가 딱 2로 고정돼 있어요. 3을 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나사 간격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짜리는 가능해. 하나짜리는 피치 1도 만들 수 있고 2.5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짜리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라고 치고, 자, 그러면 그 공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레벨을 좀 바꾸겠습니다. 레벨을 200번, 아니 100번에다가 레벨을 하나 만들고요. 일단 1번 레벨을 끄고, 여기에다가 공구 단면 영상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공구가 지금 얘를 끄고, 이렇게 그린다라고 치면, 공구의 단면 영상이니까 이게 10이 되고, 그 다음에 높이 값은 한 60 정도 된다라고 치우죠. 자, 공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치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튀어나온 모양, 이게, 보통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데, 이게 나사가 60도짜리죠. 60도면은 얘가 30도란 얘기죠. 30도. 이렇게. 그리고 피치가 2짜리니까, 옵셋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이 정도, 이 피치 이렇게 됐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로 할까? 1 1이고 2, 여기서 여기까지를 2 2가 되겠죠. 이거 왜 이렇게 그려졌대? 지우고. 자, 그러면 트림에서 두 요소로 일단 얘를 한번 트림 해보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보죠. 일단 비슷하게 흉내만 내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얘도 트림에서 한 요소로 트림하는 걸로 치면 이런 공구예요. 이렇게 있는 거. 이제 이런 공구가 인서트 팁으로 박혀있는 상태에서 얘가 돌아간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얘가 직선이 없어질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양으로 공구의 모양을 내가 하겠다 치면, 여기에서 이제 얘를 100번에다 저장했죠. 그럼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100번을 끄고요. 자, 얘를 작업을 할 때, 아까 제가 여기에서 날 크기를 20으로 해야 되죠. 지금 여기에서 치수를 쟀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10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좀 잘못했네요. 10이니까, 11.73이니까 이게 10이 되려면 1.73만큼 옆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1.73 x로 마이너스 1.73만큼 옮긴 다음에 얘를 일단은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얘는 지우고 다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해놓고, 자, 레벨에서 1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이 작업을 할 때, 윤곽강이 아니고, 원호강에서 나사미를 체크하시고요. 이 대상 도형 요소로 원의 크기를 인식해야 되니까, 얘를 선택해주고, 공구는, 이 공구를 쓰면, 여기 공구를 쓰면 안 되겠죠. 여기서 새 공구 생성. 누른 다음에, 여기 공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미지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여기에서 형태에서 조건 어딨지? 여기에서 탭 미지정이 맞을 것 같은데, 아닌데? 사용자가 아니고 여기 있네요. 사용자 레벨
레벨을 100번 레벨로 해서 100번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100번 레벨을 방금 만들어서 저장한 거 있잖아요. 얘를 가지고 하겠다. 여기는 지름이 20이 되겠죠. 25로 해야 되네. 일단 25로 한다 치고 확인 불러와서 그러면 이제 이 공구가 형상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에서는 피치는 2, 나사 1은 나사 수는 1이고 피치는 2짜리, 나사 시작각도 0도, 오버컷은 절입량 1만큼 절입하겠다. 피치 그 직경값이니까 2만큼. 그 다음에 컴퓨터로 되어 있고 외경 나사, 오름 나사 위에서 아래로. 여기는 그냥 냅두고 여기도 5로 그냥 주고요. 그 다음에 측면 가공 필요 없고 연결 조건은 0에서부터 마이너스 20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면 공구가 내려와서 돌고 빠지는 거예요. 쭉 돌고 빠지는데 절입을 허용 오버컷이 2고 여유값이 있나? 공구는 이걸로 돼 있고 25로 인식했다는 얘기네. 25가 아니고 공구에서 목록 공구가 아니고 새 공구 생성 여기서 T커터 미지정 사용 레벨 100번 네 25로 인식을 하네. 25가 아니고 10짜리 아니면은 세공구 생성해서 왜 얘가 T커터로 할까? 100번 이게 크기가 안 맞네요. 세공구 생성해서 미지정이면 당연히 자동으로 25로 인식을 하네. 25 여기를 20으로 해야 되는데 100번 내가 25로 그렸나? 아닌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20으로 체크를 하면 이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25로 얘가 지금 정의가 된 것 같은데 왜 25로 되어 있지? 일단은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 거고요. 공구의 형상을 만들어서 기존에는 경구가 없었을 경우에 만들어서 쓰는 건데 일단은 10분간 휴식하시고요. 자, 지금 이게 25짜리 밖에 안 돼서 레벨을 100번 레벨로 해놓고 100번 레벨에다가 25짜리를 그렸어요. 일단 그릴 때는 이게 이제 반절만 그리거든요. 아, 그렇구나. 맞다.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정치수로 그렸는데, 공구의 형상을 그릴 때는 얘가 1이라고 하는 치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릴 때, 이 형상을 폭을 1만큼만 주고, 여기를 뭐, 10을 줄까? 이렇게 해서 그릴 것 같아요. 1이라고 하는 형상으로서 반절만 그리는 거다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에다가 어떤 공구의 모양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공구의 모양을 그리는 정치수 그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공구 모양 그리는 것은 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예전에 그렸던 것 같은데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걸 내가 공구를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툴펜스 될 일은 없거든요. 이게 만약에 20자리다 그러면 20자리 엔드으로 그냥 돌리면 돼요. 어차피 이 팁 부분을 기준해서 경로가 생성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모의 가공을 했을 때 이 나사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지금은 정치수 크기로 맞췄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구 툴 관리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문서에 보시면은 미래 이 툴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얘네들 있죠.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1을 기준으로 해서 그려져 있어요. 1을. 근데 내가 어떤 값을 넣으면 그 값만큼 이게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개념이. 근데 지금 그래서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정치수로 제가 그려가지고 했던 것 같아서 지금 그렸는데, 일단은 이거를 25의 반절, 12.5로 그렸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2.5가 되는 거죠. 이게 25의 반절만큼 그려놓은 상태고요. 이 레벨에는 이 공구의 모양 외에는 파일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새 공구 생성을 했을 때요, 미 지정을 누르면 여기에 지금 얘가 2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사용자 레벨을 클릭하시면 이 100번에 있는 공구의 형상을 불러오는데, 그 형상이 지금 이 치수하고 지금 맞아야만이 지금 표현이 돼서 그러는데, 얘가 1로 그리면은 얘가 이 치수에 맞게 얘가 배율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1로 안 그렸는데, 일단은 이건 좀 더 확인해보고 다음 시간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5로 해서 맞췄어요. 인위적으로 공구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맞추고 나서 이송 속도는 뭐 100을 주든지 100 주고 1000을 줘보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구를 가지고 작업하겠다. 그리고 오버컷은 절임량이에요. 절임량. 그다음 진입뽑기는 이제 부드럽게 들어가는 형태고, 측면 가공은 한 번에 안 되고 여러 번 작업해야 될 때 측면 가공 쓰시면 되겠고요. 연결 조건은 0에서부터 마이너스 20까지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얘가 1번 레벨로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자, 그럼 얘를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확인을 해서. 일단은 황삭 작업으로 이렇게 됐고, 못따기 작업 됐죠? 그다음 문자까지 새겼어요. 지금 보면 문자 새긴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그 나사를 내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돼요. 나사라고 한 게 이게 60도짜리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미적사 때문에 많은데요? 이러면 절임량을 더 주면 돼요. 지금 이 절임량이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2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직경으로 해서 절임량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피치값의 반절을 절임량으로 주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뭐 0.2.2만큼 더 들어가고 싶다. 2.2만큼 재생성을 하고 나서 다시 그 모의가공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산이 뾰족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작업을 할 때는 경보정 값을 수정해가면서 작업하면 되죠. 경보정을 수정한다는 얘기는 중복보정을 쓴다는 얘기예요. 중복보정을 쓰려면 진입할 때 직선 구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정을 만약에 여기를 중복보정을 써서 사용하고자 한다면은 진입뽑기에서 직선 구간을 넣으시면 돼요. 직선 구간 넣었구나. 5라고 하는 값을. 이 값을 넣기 때문에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생성 했을 때 얘를 코드를 출력해 보면 보정 코드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D7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내가 0을 놓고 작업하면 여기 출력된 대로 그대로 작업이 되는 거고, 근데 한번 작업해보고 나사 게이지로 이제 측정을 해봤을 때 나사 게이지가 안 들어간다, 뻑뻑하다, 그러면 D07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돼요. 가령 이제 D07에다가 마이너스 0.1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0.1만큼 더 들어가요. 마이너스 0.1을 준다 그러면 마이너스 0.1만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계속 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값이 들어갔을 때 정상적인 나사 산이 나오는지. 이거는 이제 기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좀 모를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오고 직선 구간이 있는 거죠. 근데 데이터가 다 직선이네. 이걸 백플롯으로 확인해 보면 지금 여기서 움직이는 게 다 직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작업할 때 직선이 아니라 G02로 출력이 돼야 더 데이터가 적어지죠. 자, 그 원호 형태로 출력을 하려면 여기서 헬릭스 형태를 이거 껐는데 점 데이터 나오네요. 그죠? 이게 원래 체크를 하면 점 데이터 나오고 이걸 하면 원호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G0이나 G03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여기에서 설정해서 불가능으로 체크되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여기 원호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여기 헬릭스 허용 안 함으로 되어 있죠. 모든 평면 허용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다시 출력을 하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아까는 이게 다 점 데이터였지만 지금 다 원호 가공 형태죠. 이게 파란 색깔이 원호예요. 원호 가공. G02로 출력되는 거죠. G02로 출력됐는데 보니까 90도씩 끊어졌네요. 난 이거 360도 출력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조건에 들어가서 아까 그 부분에 다시 들어가서요. 원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360도 허용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360도를 허용하겠다라고 체크하시고 다시 출력하시면 이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어요. 360도를 허용하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씩만 도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바퀴 계속 한 바퀴 돌아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360도를 허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데이터가 간단하죠. 아까 점 데이터레스는 엄청 많았잖아요. 자, 문자를 지금 우리가 K로 했거든요. 근데 K로 하지 않고 일단 K로 했잖아요. 그럼 여기를 A로 하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그리기에서 문자에서 A로 써볼게요. 여기다가 A. 자, A라고 입력하시고요. A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체인을 바꿔보면 되겠죠?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A. 두 개 다시 가야죠. 같이. 한 다음에 재생성을 해서 얘를 선택해서 재생성한 다음에 재생성해서 얘를 모의가공 해볼게요. 이렇게 되네요. 그죠? 당연히 돼야 되겠죠? 체인을 바꿔서 뿐인데. 지금 질문하는 게 뭐냐면, 내가 A라고 하는 글자를 여기 가운데다 딱 넣고 싶은데, 이렇게 떨어지면 좀 신경 쓰인다 이거죠. 그러면, 네, 그럴 때는, 얘는 이제, 블랭크 처리하고요. 지금 A라고 하는 문자 있죠? 얘를 Alt-E를 해요. 이것만 보이게. 해놓은 다음에, 이 글자의 가운데다가 센터를 그려주는 게 바운딩 박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선을 꺼버리면 중심점만 나오죠, 이렇게. 그럼 이 중심점 원점으로 갖다 갖고 가면 돼요. 그 자체 내에서 그런 기능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워드나 뭐 오토캐드처럼 센터를 기준으로 그리는 건 없고, 이렇게 해놓고 원점을 이동, 얘를 체크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정확히 가운데 오죠, 글자가. 이렇게 한 다음에 재생성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출력이 되죠. 이렇게 해서 모의가공 하게 되면 정 가운데에 얘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180페이지에 있는 대상을 그려보겠습니다. 그 대상을 보니까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오브라운드 형태,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얘를 체크해서 그리시면 편해요.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자, 그랬는데 치수를 넣는데 치수가 이게 떨어지는 치수가 아니라서 이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와요. 261.49, 261.49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높이 값은 지금 57.78. 이 글씨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오브라운드 형태로 외곽 태그를 이렇게 그려놓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치수를 다시 한번 찍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261.49, 여기는 57.7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왼쪽에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파이가 지금 R이 6.5짜리가 있어요, 원이. 근데 그 6.5짜리의 위치가 어디냐면 X가 X-100.5, Y 값은 제로겠죠. 여기 있어요. 이거를 이 원의 센터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원의 센터하고 어긋나 있어요, 이게. 도면이. 보통은 이 원의 센터에 그리는 게 맞는데, 여기는 어긋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조그마한 원들을 그려야 되는데, 그 작은 원들의 위치가 표시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쵸? 얘네들 도면을 그리면서 대충 그린 것 같아요. 그 위치는 이제 뒤에 보시면은 추론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X가 마이너스 64.65,
y가 18.7하나라는 값이 있어요. 자, 거기다 그려보면, 그게 지금 뭐니, 파이가 6짜리거든요? 6짜리를 그리는데, 그게 이 정도, 6짜리인데, 그게 이 정도에 있을 건데, 여기 정도 있네요. 여기 위치가, 어딨어? x가 마이너스 얼만데, 그 위치가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편성하고, 원의 반지름 실험해서 반경값을 4.5로 입력한 후 자동코서 위치한다. 4.5? 근데 3. 반경값을 3을 넣는 부분, 3을 입력 후에 자동코서 위치해서 마이너스 119.55. 여기서 x 마이너스 119.55. y는 0. 여기 있대요. 이 좌표가 지금 잘 눈에 안 띄는데, 이게 없어서 표시를 제가 할게요. 이 센터 위치가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19.5.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교재 183페이지에 그 부분이 표시되어 있어요. 위에 보면. 그 값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고, 자, 이렇게 했으면 얘를 이 센터를 기준으로 돌려야 돼요. 회전. 그래서 이제 이동해서 회전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회전을 시키는 거죠. 회전 센터점은 이 원의 센터점이고, 각도는 90도, 개수는 3개,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회전 이동 기능을 이용해서. 그럼 이제 얘가 그려지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그 PCD를 표시를 해놓으면 좀 편할 텐데,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해서 얘를 점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면은 좀 이해가 좀 편하겠죠. 얘를. 근데 이게 좀 안 돼 있어요. 얘도 센터 위치를 표시를 할까? 여기 점치수로 센터 위치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 그리기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죠. 다음 파이 값도 얘는 6짜리고 얘는 13짜리. 자, 이거 참고해서 그리세요. 그럼 옆에 직선 같은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직선이, 저기 안 나오지? 여기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활용해도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겠다라고 하고, 이 폭이 지금 나와 있죠. 폭이 얼마냐면 24.34. 24.34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높이 값은 이 높이니까 57.78. 57.78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돼 있죠.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찍어주는 거죠. 찍고 나서 X 방향으로 얼마? X 방향으로 74.5, 74.55 이렇게 치는 거죠. 근데 얘를 사각 형태로 하는 거죠. 그 다음 선의 형태도 지금 보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실선으로 바꿔주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있는 선은 중복됐으니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수를 파악을 해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맞죠? 24.34 그리고 75.55 돼 있죠. 파이가 9짜리를 입력을 하는데, 여기 위치가 x 마이너스 64.65. 나 y값은 18.71 18.71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대칭 이동 하겠다. y가 0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치수를 표현해 보면 점 치수로 해서 이 점의 좌표를 입력을 한 건데, 이렇게 입력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되죠.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필요하면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도 이렇게 뺄까? 그 다음에 파이 값도 그러고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이건 뭐야? 이렇게 치수가 표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 참고해서 그리시고, 자, 이제 옆에 부분을 그려 볼 건데, 자, 뭐 얘가 좀 눈에 거슬리니까 옆으로 좀 빼고, 여기 가운데다가 사각형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폭이 중요한 거죠. 폭이 얼마냐면 10이라고 나와 있죠. 10 아니다, 10.5구네요 10.59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점 아니 10.59? 10.59죠. 2구가 아니고 10.59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 위에 보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는데 위에 값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48.38 48.38이라고 하는 치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값은 60.9, 여기는 60.9라고 되어 있어요. 60.9 이렇게 이게 필요해요. 다시 한번 치수를 표시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0.59, 여기 치수는 60.9, 여기 치수는 40.38. 자, 이런 치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있냐면 선을 그릴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다 R 주고 R 주고 R 주고 R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각도가 나와 있는. 각도가 저기 안 나오나? 이 각도가 안 나오나요, 그가? 이렇게 하면? 87.8이잖아요. 87.76을 반올림하면 87.8이거든요. 이거를 소수점 자릿수를 두 자리로 하면 돼요. 이게 한 자리로 하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지금 얘가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얘도 마켓으로 그렸겠죠. 그릴 때.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필렛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필렛 R값이 6.4라고 되어 있잖아요. 6.4.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뭐 체인으로 줘도 되는데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도면 요소는 지워줘도 되겠죠. 도면 요소 지우고, 자, 얘 필요 없고 지워져야 되고, 얘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지고, 뭐 얘도 뭐 필요 없죠.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얘네들을 대칭 복사하겠다. x가 얼마? 얘를 체크하면 되겠죠. x가 0인 값을 기준 대칭 이동하겠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해보죠. 작업을 하죠. 하는데 네튼각국에 해가지고 재료 설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재료 설정에 가서 재료의 크기가 일단은 전체 형상으로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높이 값이 얼마냐면 높이 값이 50. 그 다음에 x값이 280. y값이 80.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재료 상단이 한번 제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 상단 1.
이렇게 제도 설정이 돼 있어요. 이게 소재가 이렇게 주문돼서 왔다.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해라 이 말이에요. 정면 보기 하면 재료 위에 상단 1mm가 나와 있는 거죠. 실제 모델링 영상은 35예요. 35인데 소재 두께는 50이에요. 잔뜩 크죠. 지금 이 정도면 되게 큰 거죠. 이게 50이라고 한 치수가 나오니까 거의 15mm는 날려야 된다는 얘기니까 일단 바이스에 무는 양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고요. 일단은 맨 처음에 작업해야 될 게 공구가 표면 가공이라고 돼 있어요. 표면 가공. 50파이짜리를 가지고 표면 가공 하라고 돼 있는데, 그죠? 50파이짜리 표면 가공. 50파이면은 이게 60이니까, 아니지 80이니까 한 번에는 작업 못하고 왔다 갔다 두 번에 작업해야 돼. 자,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그거는 우리가 표면 가공 기능을 체크를 하시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 표면 가공. 어떤 영역을 윗면을 칠 때 쓰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공구는 50짜리. 50짜리는 목록 공구에 아마 있을 거예요. 거르기에서. 선택 취소하고 페이스 커터 50짜리 여기 있죠.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쓸게요.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50짜리. 이 지름이 50이라는 얘기, 지름. 공구 번호는 1번. 절삭 조건은 그냥 무시할게요. 그냥 있는 대로 주고. 그 다음 절삭 조건에서는 내가 이제 왕복 형태를 취할 건데, 두 번 작업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얘가 80이거든요? 80인데 50짜리로 하면은, 80에 50이면 100이죠. 100이면은 10만큼 오버랩을 주면은 90이고, 오버랩을 약간 줘야 되니까 여기다 확장을 5만큼 확장하겠다 해놓고 얘는 95%까지 주겠다. 여기 5, 여기는 95. 그 다음은 가로 방향 오버랩은 60%. 세로 방향 오버랩은 5를 줬어요. 10%. 가로 방향은 60%. 얘를 60% 준 것은 이제 공구의 반경이 완벽하게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공 여유는 됐고, 깊이 가공을 한번 줄게요. 황삭 한 번에 정삭 한 번. 그냥 1mm만 제거한다라고 치고 황삭 한 번에 정삭 한 번 했어요. 그 다음 연결 조건에서는 1에서부터 0까지.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왜 공구가 작지? 이거 다네요. 안 다지? 이게 지금 페이스 커터가 잘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이게 날부위 이렇게 표시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치수가 얘가 기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위에서 봤을 때는 얘가 보여서 먹는 것처럼 보여요. 뭐 좀 더 빼도 되긴 되는데 뭐 이렇게 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투패스 되면 이거 한번 지나갔다가 지나가고 나서 다시 옆으로 와서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중첩되는 데가 많네요. 중복되는 데가. 이게 오버랩 확장을 지금 그 세로추 확장을 우리가 5만큼만 확장을 했잖아요. 5만큼만 벗어났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 크기를 보니까 더 많이 벗어나도 될 것 같아요. 한 15는 벗어나도 될 것 같네. 겹치는 부위만 5 정도 겹치면 되니까 여기 절삭 조건에서 여기를 15 정도 뺄게요. 15 정도 빼겠다라고 하고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보면 이제 간격이 넓어지는 거예요. 공구가. 여기 겹치는 부위 여기 있죠. 이 부위가 한 5 정도 겹치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은 한 15 정도 빠지겠다는 게. 여기서 한번 지나가면 이게 지나가겠죠. 지나가고 돌아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겹친 것 같긴 한데 뭐 이 정도로 해서 작업하겠다. 그렇구나. 지금 이제 소재하고 얘하고 다르죠. 지금 우리가 지금 한 것은 얘 체인만 가지고 했지만 실제 소재는 이게 아니잖아. 실제 소재는 여기잖아요. 그 소재를 가지고 해야겠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체인을 가지고 잡았잖아요. 근데 대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재료를 가지고 인식해요. 그러면 여기 체인을 꺼버리세요. 삭제.
체인을 삭제를 하고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제로 설정된 테두리를 가지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어져요. 더 넓어졌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까 얘를 5로 해야 돼요. 5로 하고 확인해야 돼요. 재생성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걸 기준으로 했어요. 이걸 기준으로 지금 수정하다 보게 되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얘가 기준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이제 공구가 이렇게 갔다가 돌아서 이렇게 오는 거죠. 얘를 모의가공해서 보면 공구가 여기서 얘 한번 치고 나서 밑으로 내려와서 치고 빠지는 거죠. 이게 2번 치는 거죠. 2번 환경사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설명하는 도중에 질문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지금 소재가 80이니까 이게 뭐 80인가? 80이다. 그럼 100짜리로 그냥 쳐버리면 안 되냐 이렇게 하시네요. 100짜리로 치죠. 그러면 얘를 뒤로 복사를 해서 이 조건에서 공구를 100짜리를 불러와 볼까요? 일단은 뭐 이게 100짜리가 만만한 게 없네요. 그러면은 취소하고 새 공구 생성해서 평행드밀인데 치수가 100이다. 쉽게 입력해버려요. 이렇게 입력하고 100짜리 커터죠. 이거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치고, 그 다음 절삭 조건에서는 이제 얘를 해도 되는데 얘는 원패스로 하면 되겠죠. 원패스로 하고 깊이 가고 뭐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재생성하면 한 번에 치는 거지. 여기서 한 번에 여기서 치고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또 질문사항이 있었냐면,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한 번 내려갔다가 쳤어요. 치고 나서 들어서 다시 처음 위치로 왔네? 처음 위치로 오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내려가서 옆으로 와버리지?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페이싱 작업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하고,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거를 윤곽가공을 하셔야 돼요. 윤곽가공 기능으로 체인을 얘로 잡고, 공구는 얘로 하는데 절삭 조건에서 얘를 램프 가공해서 이걸 체크하면 돼요. 1의 절임량 1로 주겠다, 최대 1로 주겠다 체크하시고, 안함으로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깊이 가공 뭐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비활성화 되어 있지? 램프기 때문이구나. 진입 높이에서는, 진입 뽑기에서는 60%만큼 빼겠다. 원호는 빼지 말고 이렇게 60%. 그냥 반경에서 10%만큼 더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서는 뭐 2에서부터 0까지 하겠다. 또는 1에서부터 0까지 하겠다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얘가 아니고, 자, 얘가 들어갈 때 오른쪽에서 들어가요. 이제 오른쪽에서 들어갔죠? 한번 쳤어요. 치고 나서 다시 시작점으로 오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바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옆으로 가요. 여기서 바로 내려가서 이제 끝나는 거네. 한번 갔다가 그대로 내려가서 복귀하는 거지. 이게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요. 여기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밑으로 내려갔다가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램프 가공이에요. 보통 이제 얇은 어떤 금형에서 런너라고 그러나? 어떤 홈을 볼엔딩으로 살짝 팔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수직으로 꽂을 때 쓰긴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응용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걸 원하시면. 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일단 윗면은 제거를 했습니다. 윗면을 제거했고, 자, 그럼 뭘 해야 될까? 일단 외곽을 돌려볼게요. 외곽을 돌리려고 봤더니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으로 얘를 돌려볼까요? 이렇게. 자, 공구는 몇 파일째 쓰라고 되어 있냐면 25파일째 쓰라네요. 그래서 목록 공구에서 거르기에서 선택 취소 평행드밀인데 아마 25파일짜리가 있을 것 같아요. 끝에 얘를 가지고 작업하겠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로 해서 2D 작업하고, 이거는 환경사 필요 없으니까 한 번에 돌리죠. 깊이 가공 일단은 됐고, 진입 뽑기도 그냥 기본값으로 하겠습니다. 됐고, 측면 가공 됐고,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은 0이 되죠. 맨 쳤으니까.
이제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35가 되겠죠. 자, 이렇게 돌렸어요. 돌려서 한번 볼까요? 돌려서 봤더니 제거 다 됐네? 아닌가? 제거 안 됐나? 여기서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제로 설정이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얘를 꺼볼까? 이렇게 해서 보이나? 아, 이렇게 해서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보면 이거 뭐 남네요. 이렇게 남는 부위가 좀 있네요. 이렇게 얘 때문에 측면 가공을 또 한번 돌린다? 그건 조금 뭐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측면 가공을 2번 돌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되겠죠. 그렇게 하면 재생성하면 제거는 돼요. 이렇게 하고 한번 하고 부하가 좀 많이 걸리겠다 싶으면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2번 돌리면 되니까. 물론 여기에다가 맨 마지막에 정삭을 한번 주고 싶다 그러면 측면 정삭 한번 더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황삭으로 한번 치고, 근데 여기서는 절산량이 거의 없네요. 절산량이 거의 없어서 이건 좀 뭐가 맞지 않는다. 허공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치고, 일단은 시간이 널널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만 제거하기 위해서 얘네들 다 주긴 좀 뭐하다. 그럴 경우에는 얘는 일단은 한 번만 하는 걸로 경로를 생성을 하고요. 자, 생성을 했을 때 이제 미절삭된 부분이 여기 이제 남는다. 조그맣게. 자, 그럼 얘를 제거할 때 이 부분을 윤곽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우리가 이제 25파이짜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한 12.5 20이니까 한 18 정도 복사를 체크해서 이렇게 해주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 부위만 이렇게 돌려줘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여기만 내가 제거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사각형을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보죠. 자, 그리는데 아까 이 크기가 280이었었고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y 값이 얼마였으면 80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위를 이제 트림 기능을 이용해서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일단은 제거해야 될 부위만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좀 잔손질이 가긴 하는데, 이게 이제 대상이 많았을 때는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직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리는데, 길이 값을 아까 25파이였으니까 25에다가 좀 더 빼면은 25, 26, 27, 28 정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28 정도 주겠다. 체크하고 28. 이 프로그램 생성 시간을 줄일 건지 가공 시간을 줄일 건지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대칭 구조구나. 이거 다 하기 귀찮으니까 얘 지워버리고 대칭하겠습니다. 얘와 얘를 대칭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x값이 0인 형태를 가지고 대칭.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위로 올려서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으로 해서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네 번 이렇게 하든지. 공구는 이걸로 하는데 안암으로 체크하면 되겠죠. 안암으로. 진입 복귀도 필요 없고요. 측면 가공도 필요 없고요. 연결 조건 0에서부터 마이너스 뭐 35로 한다든지 깊이 가공 알아서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25 너무 많이 뺐구나. 이거 선 조절하세요. 제가 이제 아까 그냥 했는데 이렇게 주고 나서 전체를 돌려도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게 너무 많이 줬네요. 이게 25에 60% 만큼만 하시면 되거든요. 25에 60%면은 얼마가 되겠죠. 그 길이만큼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제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전부 해서 재생성하면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외곽이 만들어진 거예요. 윗면 쳤기 때문에 평면도 나올 것이고, 외곽을 돌렸기 때문에 직진도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뭐 센터 드릴 작업만 하고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작업을 해볼까요?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와 여기죠. 여기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Alt를 해보면 이렇게 됐는데요. 자, 경로를 안 보이게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EV를 제거해야 되는데 얘를 좀 연장을 해볼게요. 열린 포켓 기능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연장을 할 때 지금 이게 25보다 작죠. 천상 10파이짜리로 해야 되네요. 우리 공부 10파이짜리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10파이짜리로 한다라고 치면 10의 반절이니까 6 정도 확장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세요. 시켜주고 얘네들을 이렇게 닫아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포켓 가공해서 얘를 체인으로 잡는데 공구를 10짜리 평, 10평을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근데 절삭 조건에서는 열린 포켓을 하겠다 체크하시고 오버랩은 뭐 125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놔둬보고 가운데서부터 시작하겠다 체크되어 있고 황삭은 일정한 오버랩 뭐 이건 고정되어 있네요. 우리가 손댈 수 없고 그냥 50%라고만 주고 정삭은 0.5 정도 하겠다라고 주시고요. 그리고 최종 깊이에서만 하겠다 뭐 필요하시면 체크하셔도 되겠죠. 진입뽑기에서는 뭐 딱히 진입뽑기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연결 조건에서 제로 상단은 0이고 가운 깊이는 마이너스 10인가? 마이너스 10. 그래서 확인하시면 대충 이렇게 돼요. 진입뽑기가 좀 들어가 있네. 진입뽑기 들어가 있네요. 꺼버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거 보면 일단은 가운데 부분을 째는 거죠. 째고 나서 옆으로 가서 외곽을 짠다 이렇게 보면 되죠. 깊이 가공을 안 하고 이제 한 거죠. 정삭을 한번 했어요. 정삭을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부 선택해서 일단 얘가 뒤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자, Alt-E를 해서 EV를 작업해 보겠습니다. 여기 Alt-E. 자, 여기를 이제 작업을 해볼 텐데 얘는 천상 헬리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3기에서 원호에서 접원호 기능을 이용을 해서 3개의 대상에 접하는 원 하나, 둘, 셋.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썼던 것 같은데 얘를 F4 눌러서 너무 크니까 한 10 정도로 해볼까요? 1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선택하면 낫겠다. 포인트를 찍어주죠. 이렇게 얘를 치우고 이렇게 얘를 진입점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자,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 체크하시고요. 점을 얘로 선택해 주세요. 점 그리고 체인으로 얘를 찍어주시고 이렇게. 그럼 얘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공구는 10평으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절삭 조건에서 얘를 표준 형태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뭐 한번 그냥 공구 하나로 쓸 거니까 황삭은 일정한 오버랩인데 내측에서 작업하겠다 체크하고요. 진입 동작에서는 헬리컬 진입하겠다 10에서 45%. 그 다음 여기 원호 이소 형태 출력하는데 여기 보시면 도형 선택 처음 위치 기준으로 진입하겠다. EV를 체크하면 아까 찍은 점을 기준으로 해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정삭은 0.5로 하겠다 체크하시고요. 최종 깊이에서 정삭하겠다. 근데 이때는 정삭할 때 진입뽑기를 줘야 되겠죠. 진입뽑기는 1씩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깊이 가고 일단 패스 연결 조건에서 0에서부터 마이너스 20까지 0에서부터 마이너스 20까지를 작업하겠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얘가 들어갈 때 원호 형태로 들어가요. 여기를 원호 형태로 들어가는데 그 위에 상단 들어가기 전부터 원호로 들어가죠. 그리고 평면에서 보면 얘를 기준으로 돌죠. 이 점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돌아요. 여기가 중복되죠. 그래서 밀접사된 부위가 가운데에 기둥 같은 게 안 생기죠.
이런 다음에 안쪽을 파고 안에서부터 파헤치는 거죠. 그리고 정상 여유를 0.5를 줬으니까 0.5 남겨놓고 정삭을 하고 나중에 이거 0.5를 최종 깊이에서만 그냥 돌리면서 정삭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삭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정삭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갔네요. 그냥 여기서 바로 그냥 가까운 데서 하지. 그죠? 이게 정삭 작업을 할 때 지금 보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황삭을 지었는데 정삭을 여기서 시작했어요. 왜? 체인을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체인 선택한 위치 중간에서 시작하거든요. 포켓은 무조건 되고. 자,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거죠. 무엇으로 바꾸냐면 여기에 정삭을 할 때 황삭 가까운 위치에서 정삭 실행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체크하고 공구 유지를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자, 어디서 시작하는지 자세히 보세요. 지금 보면 쭉 하고 나서 황삭 끝냈어요. 이제 끝내놓고 황삭이 끝난 위치에서 가까운 위치에서 정삭을 시작하는 거지. 여기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돌고 빠진다.